네, 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지난주부터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가 팡팡 뉴스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조 기자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를 말하나요? 네, 두 분은 혹시 제주 고사리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요즘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희귀 식물인데요. 지난 2001년 제주 서늘 곶자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제주 고사리삼은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는 매우 예민한 식물인데요. 곶자왈 지역 중에서도 반음지에서만 자랍니다. 반음지라는 건 반만 음지라는 건데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나무가 옆에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겨울엔 해가 잘 드는 그런 곳에서만 서식합니다. 네, 숲이 너무 우거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무가 없어도 안 되는 정말 까다로운 식물인데요. 왜 이 소식 가져오셨는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주 고사리삼은 말씀하셨듯이 서식 조건이 까다로워서 개체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제주 고사리삼을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했는데요. 최근 이 귀한 제주 고사리삼이 발견돼서 논란이 되는 곳이 있어서 이 소식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인근인데요. 이 센터는 정부가 인공위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건물 말고도 인공위성 정보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가 부족해서 옆에 붙어 있는 제주도 소유의 도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KBS 집중진단 제주에서 다뤘던 바로 그 이슈네요. 이 센터가 군 전략시설로 쓰일 우려가 있고 또 곶자왈 훼손에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들까지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제주 고사리삼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위성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KBS 방송과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고사리삼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매입하려는 도유지에는 제주 고사리삼 자생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역환경단체인 곶자왈 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함께 도유지 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주도가 제주 고사리삼 자생지가 분포하는 구역을 매각 부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매각하려던 도유지 총 면적은 62만여 제곱미터였습니다. 여기서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20만여 제곱미터를 뺀 겁니다. 그러면은 매각 예정 부지가 약 42만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예정 부지에서도 제주 고사리삼이 발견된 겁니다. 저도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 도유지에는 나무를 옮길 수 있는 차량이 지나도록 만든 임도가 있는데 이 길을 기준으로 서쪽은 제주 고사리삼 자생지고 동쪽은 매각 부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도를 기준으로 한쪽은 예정부지, 한쪽은 보호구역이란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보호구역 경계를 정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네, 좀 많이 의아한 상황인데요. 곶자왈 사람들의 김정순 대표도 생태 환경이 인위적인 도로를 경계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설명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주 고사리삼은 검은 오름에서 용암이 흘러내려간 곳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데요. 용암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생겨난 갈라진 틈으로 습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일대에 건습지가 만들어져서 제주 고사리삼이 잘 자라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질학적 특성이 도유지 전반 곳곳에 눈에 띄었는데요. 제주도가 매각 부지에서 제외한 곳은 물론이고 제외하지 않은 곳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럼 제주도가 이 일대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건가요? 임의로 부지를 나눴다는 의혹이 충분히 살만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제주도가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를 직접 확인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부터 진행하다가 중단된 용역인데요. 제주도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 자료를 참고해서 이번에 매각 면적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만 보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유지 일대를 방문하긴 했는데 그 안테나 설비가 들어서기 적절한지를 보기 위해서 경사도나 주택 유무 정도만 확인을 하고 환경적인 측면은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매각에서 제외한 지역이 매각 부지와 센터가 들어선
부지 사이에 끼어서 마치 섬처럼 고립이 된다는 건데요. 양 옆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끼인 생태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제주도 관계자는 매각한 도유지 일부가 곶자왈 관리 지역으로 나중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제한되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입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개발 행위를 하진 못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또 골프장처럼 모든 땅을 뒤집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안테나 5개 정도가 그 이격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환경 훼손 가능성이 크진 않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위성센터를 유치하면 제주도가 얻게 될 이득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센터가 들어오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상 상황 같은 각종 인공위성 정보를 제주도에 공유해주기로 했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한 자산이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도유지 매각 안건은 오는 29일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요.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재밌썸의 결말은인데요. 드디어 매듭이 좀 지어졌나요? 네, 재밌썸은 지금 제주시 중앙성당 옆에 있는 영화관 메가박스 건물인데요. 4년 가까이 제주 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팡팡뉴스에서도 수차례 다루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지부진했던 재밌썸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밌썸 매입과 관련한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벌써 4년이나 된 거네요. 지금까지 쟁점이 됐던 게 이 매매 계약 절차상의 문제와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좀 잡혔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까지 재단이 강조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점, 그러니까 계약금이 2원이고 위약금은 20억 원으로 설정해서 건물주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된 점과 경매가에 비해서 매입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점 등에 대해서는 재단은 이건 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에서 사업을 무효화할 만큼의 하자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판단이 이미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트 플랫폼으로 조성될 공간을 도민과 예술인에게 모두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간 조성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새롭게 나온 부분은 뭔가요? 네, 당초 아트 플랫폼에 그 재단을 포함해서 제주 지역의 민간 예술 단체인 제주예총과 민예총이 입주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전면 취소하고 도민과 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민 사회를 설득하려고 나선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안창남 위원장을 중심으로 건물 매입에 강경하게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만 17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기금과 예산을 쓰기 위해선 도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재단은 지난달 건물 매입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 소재 법무법인과 1,800만 원이 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매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밌썸 관련 이슈는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다음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돌고래 죽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 체험시설인 제주마린파크에서 그 사육하던 돌고래 중에 한 마리가 지난달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생물보호단체인 하핑크 돌핀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 마린파크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돌고래 8마리 중에 모두 7마리가 폐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1년간 죽은 돌고래만 4마리라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마리가 폐사한 것을 미뤄보면 그 시설 환경이 돌고래가 지내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하핑크 돌피스는 지난 19일에 성명을 내고 지금 남아있는 돌고래 한 마리의 상태가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상 가두리 같은 보호시설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1년 새 4마리나 폐사를 했다면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마린파크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